안녕하세요. 미국 줄리아드 유리드미스 음악 교육을 한국에 도입한 문영경 교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박영춘 교수님과 같이 메슬로의 인간욕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메슬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메슬로의 욕구 이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욕구 이론을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본능 교육이 좀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본능 교육 중에 이 욕구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욕구 이론이라는 것을 메슬로라는 분이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인간의 욕구 5단계 메슬로의 이야기를 풀어보면요. 네. 각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인간의 욕구는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이 하위 욕구에서부터 상위 욕구로 이제 전개된다는 이론입니다. 네. 이 낮은 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높은 단계 욕구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네네. 이미 충족된 욕구는 네.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부여의 기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일 낮은 단계에 먼저 충족을 해야 된다는데 네. 낮은 단계가 5단계인가요? 일단 5단계로 이제 네. 이루어져 있고요. 네. 첫째 단계는 이제 생존에 대한 욕구인데 생리적 그렇죠. 욕구라고도 합니다. 네, 생리.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안정감과 안전에 대한 아, 욕구. 안정, 안전. 네. 세 번째가 소속감에 대한 욕구이고요. 소속감이요? 네. 네. 그다음 네 번째가 자아존중, 존경,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아, 중요하죠. 자아존중, 네네. 존경, 인정받는 욕구, 네네. 하고 싶은 욕구. 네. 그 맨 위에 5단계 상위 단계가 그건 저도 압니다. 뭐죠? 자아실현의 욕구. 네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 자아실현의 네.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신을 잘 알고 그걸 잘 행동을 하고 그리고 능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네. 과거에는 비교적 이 생리적인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의 중심에 네. 환경에 살다 보니까 저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네, 못하고 네. 졸려면 아무것도 못하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현대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점점 갈수록 안정감, 소속감, 자존중, 네. 이 자아 실현 같은 욕구들이 네. 더 중요시 그렇군요. 또 강조되고 있겠죠. 네네. 1단계부터. 네. 1단계. 그럼 네. 1단계 먼저 한번 좀 네네. 설명 주십시오. 네. 1단계가 이제 생존에 대한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되는데 거기는 이제 의식주. 의식주. 뭘까요? 먹고 입고 뭐 사는 것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네. 생계에 대한 필요한 것들, 네.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합니다. 네. 밑에 속하는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 아래 단계가 아래 단계를 있겠죠? 1단계라고 네네, 얘기하는 1단계. 거죠. 이렇게. 네. 요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안정감이나 안전의 욕구를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2단계. 2단계는 이제 1단계가 충족이 된 후에는 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네. 안정감, 그런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네. 또한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네. 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네. 변화되지 않도록 안정감을 찾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사회가 불안할수록 인간은 더 안정감의 욕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다 이제 충족된다면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단계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소속감. 네. 네. 소속감? 네. 부부도 하나의 소속감. 일종의 속한 소속이 된 거죠. 그렇죠. 소속을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고 근거가 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가족도 하나의 소속감, 네네. 나라도 하나의 소속감, 네네. 공동체의 소속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런 소속감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네. 먹고 살고 안정적일 때 이 가정을 꾸리고 싶은 또 삶의 동반자, 그래서 이제 그 애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네. 그런 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에 대한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공동체 소속감은
스포츠에서 뭐 축구팀 한다거나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교육에도 굉장히 팀워크를 많이 요즘에는 하면서 무언가를 일관하고 무언가를 네. 주장하고 이런 교육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유아교육에서도 많이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 소속감에 대한 네네. 또 경쟁심, 네. 소속감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네. 기본 욕구의 부분에 해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그 다음 이번에는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 네. 세 번째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아, 네네.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속하고 싶은 우리가 이제 네네. 살고 있는 환경이 네네. 사회적인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면 뭐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 본인이 뭐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 손님이 와서 네. 물건을 팔거나 네. 그런 사회적인 활동이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인 소속감이란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네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간의 애정만을 네.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네. 어떤 받아들여짐, 뭐 친구와의 우정이라든가 네네. 커뮤니케이션 단계 이런 것도 소속감에 속합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사실 소속감이잖아요. 소속감이 없이는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되겠죠. 네, 자, 우리나라는요, 어떤 이슈 하나 있으면은 모두 다 그것을 같이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네네. 근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잘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소속감에 좀 속한 건가요? 소속감은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은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한민족의 한이 그 하나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한민족이라는 어떤 자부심과 그렇죠. 그 안에 소속돼 있다는 네네. 그 우리 호모지니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동일한 네. 인종이라는 그런 특성을 뭐 지금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부각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 바로 이 한 단어로 네네.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소속감을 맞습니다. 얻는 게 아닌가 요즘 모르겠습니다. 표현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 네.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속감, 네. 사회나 뭐 나라,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무라든가 책임, 또 네.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네. 소속감도 역시 사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생리정신 욕구, 네.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네. 자, 이번에 네 번째로 뭔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요즘만큼은 중요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바로 네. 자아, 존중, 네. 또 존경, 존경. 또 뭐 인정?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아.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 잠깐만요. 아, 네. 아까 땅콩을 먹었더니 아이고 그 왜 제 커피를 드시고 아유, 네. 뭐 그냥 뭐 우리 커피 아닌가? 우리 사이에 아, 자, 다시 다시. 자아 존중에 대해서 네.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아 존중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라든가 네.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아.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그 타인으로부터 네네. 인정받고 싶은 아. 그런 욕구도 네. 얘기를 하고요. 또한 네네. 타인을 존경하는 아. 우리 어렸을 존경하다. 때부터 뭐 위인전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런 그렇죠, 사람이 되고 그렇죠. 싶다. 네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한다. 뭐 그런 네. 것들을 포함시키겠죠. 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흔히 이제 얘기하기를 네네. 뭐 돈, 네. 명예, 아, 뭐, 돈, 뭐 명예. 사랑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는 네. 그 자아 존중의 욕구는 바로 이 명예가 명예, 되겠죠. 성공. 네네. 네. 뭐 성공에 대한 개념은 다각적으로 뭐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메슬로의 네 번째 자아 존중, 존경, 인정,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시 네. 아까 땅콩을 괜히 먹었나 봐요. 네, 커피 한 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으시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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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자아 존중이 높아가지고 고집이 네, 좀 네, 셉니다. 네, 네, 네. 뭐, 자아 자아 존중에 대해서 네. 잘 들었고요. 네. 메슬러의 맨 위, 피라밋의 제일 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 하위 단계들이 충족이 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충족하고자 하는 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결국 자신에 대해서 알고 네,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고 네, 능력을 활용하는 네. 또 바꿔서 얘기하면 자아 구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제가 이제 유리드믹스 교육에서 음악과 움직임 교육을 하는데요.
움직임의 첫 번째 교육이 바로 스탑이거든요. 근데 이 스탑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거,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리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아 실현을 하려면 사실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뇌와 신체,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자아 실현에 대해서 어떤 단어, 어떤 키워드가 자아 실현에 해당이 될까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self actualization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self actualization. 네. 어려운 단어네요. 어려운 단어죠. 네, 어쨌든 자아니까 스스로 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actualization. 뭔가 액션이 들어가 있죠? 네네, 맞습니다. 액션을 해서 뭔가 네. 달성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자기 성장, 네. 잠재력을 달성하고 네. 자기를 충족시키고 네. 자신이 될 수 있는지 네. 될 수 있는 것이 되고자 하는 네. 욕구, 네네. 성취감, 성취욕 이런 것들이 그렇죠.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설명을 주셨을 때요. 네. 먼저 생리적 욕구가 이제 돼야 되고, 그 위에 안전의 욕구,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속감, 사회, 네.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욕구가 되고, 네 번째 이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자존감은 네네. 뭔가요? 자기가 누군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지, 네. 이런 어떤 욕구란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자아 실현의 욕구가 네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네네.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자아 실현과 어떤 자기만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개성과는 연관이 자아 있을까요? 실현 욕구가 네네. 결국 개성 추구 욕구라고 볼 수도 아, 있죠. 그래요? 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정의를 내려보죠. 네. 그럼 이제 욕구의 단계는 생리적 욕구와 네.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자존 욕구, 자아 실현 욕구라고 네네.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떠한 것들을 그럼 추구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